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적응성, 이게 위험물 기능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금 천천히 시간 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이 소화설비의 적응성, 그러니까 위험물마다 어떤 소화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놓은 표인데요. 이 표는 사실 그 다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법령에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자, 근데 이 표가 어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지 어디에는 안 쳐져 있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질별로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합격에만 수록된 표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뭐 주의사항이라던가 게시판, 소화 방법, 덮개까지 이제 이 칸마다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인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이 닿게 되면 알칼리 금속이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하면서 이제 물이 닿으면 안 돼서 그렇고요.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에도 이제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은 물기엄금,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화기주의나 화기엄금, 그 상황에 맞춰서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주의사항에 이렇게 물기엄금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물이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할 때, 불을 끌 때 우리는 주수 금지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물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수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 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은 질식소화한다입니다. 자, 인화성 고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사료위험물이 인화성 액체라는 성질을 가진 위험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화성이 있는 이 위험물은 질식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화성 액체는 질식소화이지만 인화성 고체는 질식소화도 가능하고 주수소화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인화성 액체는 보통 기름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경우가 많은 그런 기름들인데, 자,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기름은 물 위에 둥둥 뜨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 꺼지지가 않고 이제 물 위에 둥둥 뜨면서 점점 화재가 확대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쓰게 되면 물과 반응해서가 아니라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물을 쓰지 않고 질식소화를 한다. 인화성은 물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인화성 액체는 기름이니까 그렇지만 인화성 고체는 그런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입니다. 이때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아요. 그래서 질식소화는 인화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물에 뜨기 때문에 주수소화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물에 가라앉으니까 주수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질식소화만 하고, 인화성 고체는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질식소화뿐만 아니라 주수소화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물 뿌리면 됩니다. 자, 물로 소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류위험물이나 오류,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또 산소가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산점 구분을 할 때 가연물에 해당하는 게 2, 3, 4, 5류 위험물이 있고, 산소 공급원으로 해당하는 위험물은 1, 5, 6류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산소가 많은 위험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식소화를 하게 되면 산소가 차단되는데도 본인이 직접 가진 산소를 내뿜는 그런 위험물들이기 때문에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물기엄금인 경우에는 주수금지를 하고, 인화성인 경우에는 질식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주수소화를 하는데, 특히 산소가 많은 1, 5, 6류는 질식소화했을 때 산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질식에 효과가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또 덮개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잘 보시면, 자, 물기 엄금이 있는 경우에는 방수성 덮개를 하죠. 이렇게 방수성 덮개를 합니다. 그리고 차광성은 이제 빛을 차단하는 건데, 뜨거워지는 경우에 폭발을 하거나 분해해서 산소가 발생하는 1류, 5류, 6류의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빛 받아서 폭발을 하는 자연 발화성인 경우에는 차광성을 해줍니다. 사료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낮고 발화점도 낮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되면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가장 큰 위험물이므로 차광성 덮개를 한다는 점까지 계속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위험물을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표이니 꼭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표이고요. 또 이제 1류부터 6류까지에 대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에는 뭘 사용할 수 있는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질식소화는 포소화 설비를 제외한 질식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소화 방법이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주수소화는 물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같은 물이 들어가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지만, 포소화 설비가 여기 왜 들어가냐면, 거품을 낼 때 물에다가 약재를 조금 섞었을 때 우리가 거품을 내죠. 비누 칠할 때도 비누만 이렇게 비볐을 때보다 물을 살짝 묻힌 상태로 비누를 비볐을 때 거품이 더 잘 납니다. 자, 이런 상황상 포소화 설비는 물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거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물로 인해서 주수소화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주수금지의 경우에는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수금지는 물과 관련된 주수소화가 아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탄산수소염료, 분말소화약제, 마름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것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수금지는 질식소화가 아니라는 점 구분을 해서 주수금지는 딱 요거 4가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질식소화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포, 분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자, 물을 이렇게 분무 형태로 뿌리게 되면 이때도 질식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질식소화는 이산화탄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분무할 때, 여기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개 상태는 물을 분무기로 뿌렸을 때 뿌옇게 나오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분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질식소화에 해당하고요. 또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는 억제소화입니다. 억제소화인데 질식소화하는 경우에는 억제소화도 꼭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라고 하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수소화의 이제 분말소화약제의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 설비와 다른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는 1류나 5류, 6류의 경우에 이제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정리해서 이제 넣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보시면, 자,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는 1류, 2류, 그리고 3류는 없고요. 그리고 6류. 그럼 1류, 2류, 6류네요. 자, 1류, 2류, 6류에 주수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주수금지고 주수소화고, 주수금지, 주수소화, 주수소화 이렇게 되는데, 주수소화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인산염류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류, 2류, 6류의 주수소화에는 이제 인산염류 분말 소화 설비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류, 2류, 6류의 주수소화에는 인산염류 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전기설비의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기설비는 질식소화를 할 수 있는데 포소화 설비를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식소화에 해당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된 것들 있죠.
그래서 이 것들 중에서 이제 포수화 설비를 빼고는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표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전기 설비 부분 있죠. 자, 전기 설비는 질식이 가능합니다. 자, 질식에 해당하는 거 물분무 가능하고 포는 안 되고요. 불활성가스, 할로겐은 억제 소화이지만 질식 소화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분말 소화 설비는 분말 자체가 질식 효과이기 때문에 둘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이 무상 안개 상태는 질식 소화 효과를 주므로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이제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로 구분을 한 거니까 특징에 따라서 물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주수금지를 해야 되고, 인화성인 경우에는 질식소화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위험물, 질식소화죠. 자, 질식소화를 할 수가 없는 위험물을 찾는 건데요. 자, 인화성 고체는 이류 중에 인화성 고체이므로 질식은 인화성에 할 수 있습니다. 자, 톨루에는 사류 위험물이고 초산 메틸 사류 위험물입니다. 브롬산 칼륨은 일류 위험물입니다. 사류 위험물도 앞에서 인화성 액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사류 위험물은 성질이 인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인화성이 있는 물질들은 질식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능하고, 일류 위험물은 주수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KClO3의 경우에는 운반용기 외부에 어떤 것을 표시해야 되는지 표 안에서 주의사항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한 거고요. 화기 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또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있는데, 자, 물기염금이 들어가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에 해당하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류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가연물에 접촉되면은 이제 화재를 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진짜로 이게 주수소화일 때 소화 설비가 그렇게 되는지 표를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이 동그라미 쳐진 이 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세모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이 세모로 표시된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모 표시는 사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제 장소의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서 이 살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 사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는 뜻, 그리고 육류 위험물은 어떤 곳에 적응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세모 표시된 사류 위험물 여기죠. 어디에 세모 표시가 되어 있냐면 스프링클러에 사류 위험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서 방사밀도에 적응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세모 표시가 된 거고, 또 육류 위험물의 세모 표시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육류 위험물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세모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까지, 여기까지 위험물 기능장에서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하는 곳은 주수, 금지,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 곳들이죠. 자, 그래서 뭐 과산화나트륨, 염소산 칼륨, 오류 위험물, 과산화수소 이렇게 있는데,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해당하는 1번이 답이 되겠고, 염소산 칼륨은 여기 차광성에 해당합니다. 오류 위험물은 차광성에 해당하고,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차광성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2, 3, 4번에 대해서 차광성 덮개를 하는 이유는 이 위험물 자체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므로 차광성 덮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뭐 주의사항이라던가 주의사항 게시판, 화기염금, 물기염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시판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주의사항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직사각형은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한 변의 길이가 또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고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자,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색깔인데요.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까지 다 합하는 말이에요. 자, 이 장소가 이런 곳이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탕색을 백색 그리고 문자색을 흑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위험물의 경우에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방사도료 그리고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화기염금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물기염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유취급소에 주유중 엔진 정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게시판의 색상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주유중 엔진 정지는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글자를 쓰기 때문에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